결혼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지, 흔하고 평범한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은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결혼하기 망설여지는 진짜 흔한 이유 한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결혼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 2022년도에 서점계를 강타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내용인데 저랑 친한 여자 상담 심리사 선생님께서 이 내용에 너무 공감되고 자신의 상담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굉장히 맞는 얘기다 라고 되게 흥분하셔서 말씀하셔가지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 마음속에 막연하게 있던 두려움을 딱 집어서 표현을 해준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문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충분히 강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결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 반반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나와 같이 결혼할 사람이 충분히 강해서 반반의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강하고 그 공동체의 책임을 기꺼이 떠안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남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지, 그 낮아진 생활 수준에 대해서 배우자 탓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생활 수준을 낮춰본 적 자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픽고 채널에 은수저 특징 돈 걱정 없이 산 사람, 조회수가 401만이나 나왔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은수저 캐릭터는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게 아예 뭔지 몰라요. 대학교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는데 한 5분 10분만 걸으면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있어서 싸게 먹을 수가 있는데 다리 아프니까 편의점에서 사 먹자 라든지, 또는 다리 아프니까 금방 택시를 탄다든지, 또는 밖에서 외식할 때 이 외식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밖에서 사 먹지만 평범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 대표적으로 국밥 이런 게 있죠. 또는 특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날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먹는 그런 특식이 있죠. 근데 생활 수준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먹는 거는 이왕 외식하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집에서 해 먹더라도 항상 메인 요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자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취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어떤 날은 메인 요리가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냥 밑반찬 꺼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메인 요리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더우니까 걸어가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비싸지만 사 먹자, 택시 타자, 특식 먹자, 메인 요리,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당연함이 깔려있는 사람,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충분히 강할까? 사실 이거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고 말고가 필요조차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높은 생활 수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 그나마 이제 용돈벌이 같은 건 쳐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이 돈 버는 것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알 수 있죠. 돈 버는 게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더럽고 치사한 일도 겪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만이 결혼 생활, 앞으로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각오가 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돈을 안 벌어봤던 사람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결혼해서는 배우자가 이제 돈을 벌어다 주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사실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부모님이 지어왔던 거잖아요. 결국은 남한테 그 책임을 지어왔던 건데, 나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그 책임을 결혼하면 배우자가 그걸 떠안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남자니까 얘를 이제 여자 쪽으로 든다면,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부유한 집 따님은 평범한 집안인데 부모님이 노후가 대비가 된 정도의 어떤 집안 딸보다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자,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하고 평범한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진짜 많아요. 꼭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먹으러 가야 맛있는 게 아니라 흔하고 저렴한 음식 중에도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맨날 그것만 먹자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도 그런 기쁨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 이 사람은 뭐에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트 시그널에서 정희동님이 서민재님의 첫 데이트로 사람이 박짝박짝한 칼국수집에 데려왔는데요. 그때 이제 정희동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민재님을 데려왔지만 그래도 되게 쭈삣쭈삣
하세요. 왜냐면 데이트인데 무슨 칼국수집이야. 서민재님에게 첫 데이트인데 이런데 좀 그렇지 하니까 서민재님은 사실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밑밥을 쫙 깔아요.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맛집인가봐. 테이블에 비닐이 쫙 깔려있으니까 정희동님께서 이런데 데려와서 좀 그렇지, 여기 비닐 같은데 깔려있고. 아니야, 여기 실용적이고 좋은데? 응?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평범하고 흔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되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쁨은 정말 많은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보도블록 사이에 핀 어떤 버섯을 보면서도 찾을 수 있고, 봄에 이파리가 새로 달리면 되게 연두색이 이쁘거든요. 거기서도 찾을 수 있고, 놀이터 애들이 막 뛰어드는 소리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범하고 흔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남과 다른 특별한 활동을 했을 때만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냐. 자,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쟤는 그 나이에 그거밖에 못 번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걔 있잖아, 걔는 맨날 싸구려 옷만 입구나, 좀 안목이 없는 것 같아. 안목으로 이제 편을 가를 수도 있고요. 자, 생활 양식은 뭐 데이트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싸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지같이 뭐 그런 걸 싸가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싸지 말고 그냥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생활 수준이 낮아졌을 때 돈도 잘 못 벌게 되고, 뭐 싸구려 옷을 입어야 되고, 남은 음식을 싸가고 이런 걸 해야 될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낄까요? 내가 딴 사람을 비하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졌던 그 알량한 자존심, 자존감이었는데 그거를 와장창 깨뜨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내 기분의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거죠. 혹시 그 인터넷에서 기분상해죄라고 아세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화났잖아, 똑바로 못해? 자, 이런 분과 미래를 함께하게 되면은 나의 비참함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책임이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네 책임이다. 보통 이런 기분상해죄를 묻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렇거든. 자, 주변 친구들은 뭐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그래서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소박한 데이트의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연애만 할 거라면 뭐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하겠냐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끔 뭐 김밥 천국도 가고 동네 분식집도 가고 뭐 이런 게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아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막 티가 나게 막 옛날에 그 나는 솔로에서 여자분이 막 3인분 시키는지 막 4인분 시키는지 막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티를 내고 막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가 연기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좀 네 가지 없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어떤 명분이 필요한데, 뭐 여행을 갔는데 이동과 이동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때워야 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남녀 중에 한 분이 야근을 막 하고 있는데 만날 시간이 되게 짧게밖에 없다든지, 또는 우리가 막 힙플레이스 같은 데 말고 또 새로운 동네 탐험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평식들 먹으면서, 물론 나부터도 평범하고 흔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좋아 보이는데 같이 들어가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상대방이 비참함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건드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것들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만 비참함 이런 것은 인간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어떤 나의 행동과 어떤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비참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결혼을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다가도 사실 또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내가 비참함을 안겨준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동 책임이지만 그 사람은 아까 이제 앞에서 안 좋은 예시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소비 수준의 책임을 나로 이제 전가하면서 스스로 비참함까지 느낀다면, 이 배우자가 생각할 때 내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우리가 짓고 싶지가 않죠. 근데 온라인에서 보면은 이 가성비 여친에 대한 조롱이 되게 많아요. 가성비 여친이 뭐냐면, 되게 비싼 데이트와 선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데이트라는 여자는 되게 비하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이 가성비 여친이에요. 저는 참 이 말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돈이 들지 않는 데이트를 한다면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가끔씩 평범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어떤 증거가 되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단서가 그렇게 없어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단서 중에 이건 하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얘기를 해주신 상담심리사 선생님께서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생활 수준 못 낮춰요. 그럴 바엔 왜 만나요? 그럴 바엔 결혼 왜 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부담감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인데 책임감 자체는 많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여자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양육이나 가사에서 느끼는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현대 결혼의 시나리오가 공동벌이 공동육아이지만 사실 남자분들이 벌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느낄 텐데요. 그런데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여자분이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뭐 속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그것까지 뭐 많이 원하는 남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남자들이 어떤 벌이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 두려움, 이것이 이제 뭐 회사 다니다가도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하다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실패를 했을 때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위기 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장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충분히 강하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결혼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입 밖으로. 자, 이렇게 해서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결혼하기 진짜 망설여지는 아주 흔한 이유 한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